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법적인 이야기 예.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대한민국 검사 출신 두 분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한 분은 뼛속까지 검찰주의자 김용남 검사님. 박수로 가자. 소개를 반갑습니다. 뭔 차이가 있는 건데 근데 뼛속까지. 뼛속까지 그냥 그래. 세포 깊숙이 검찰주의자 김용남 의원님 함께 했고요. 예. 검찰 개혁에는 근데 진짜 진심이 가득한 한 분이 또 살고 있었습니다. 얼음공주 박은정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찰개혁의 진심인 박은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짧게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보고 본론으로 좀 들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민주당 국민의힘 할 것 없이 검사 출신은 결국은 또 검사 편 들더라. 이런 얘기가 있다는 사실은 알아요? 네, 아나요? 알아요. 알아요? 네. 네. 거기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 있나요? 동의합니다. 진짜로요? 네, 그래서 제가 매불쇼 나와가지고 검사 출신은 검찰개혁에 어떤 맞아라. 중요한 직책도 맡아서는 안 된다. 진짜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거죠. 예. 제가. 그게 네. 왜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내가 검사였으니까 검찰 편이다 뭐 이렇게 인지상정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네. 네.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열심히요? 집요하게 집착을 해요. 그래요? 그럼 왜 그래요? 그게 시장이거든 시장. 검찰이 건재하고 권한이 많아야지만 검찰 출신들도 내 가치도 올라가고 바깥에 나가서 무슨 사회사가 아. 되든 뭐 변호사를 하든 뭘 하든 껐덕거릴 수 있잖아요. 아. 근데 거기가 힘이 빠져버리면 자기들도 그냥 다 같이 망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또 맞는 말씀이신데 그럴 수 있겠네. 꼭 그런 경제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검찰에 오래 몸담고 있으면 사고가 편협이 되고 그럴 수 있고. 생각이 검사들은 고착화되지. 그 이상하게 본인들만 정의롭다는 그런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검찰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검찰 중심으로 사고를 한단 말이죠. 근데 개혁이라는 거는 이거 그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그 경직된 그 사고 자체를 깨트리는 게 개혁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경직된 사고를 가진 검사 출신들은 개혁에 어떤 의견을 내도 맞아. 그건 맞지가 않는 그러니까 거죠. 뭐 악의적인 마음을 갖지 않더라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좀 관성되는 예. 그러니까 이거 봐, 안 빠져 검찰물이. 아니 계속 얘기해봐. 나중에 내가 얘기할게. 다 듣고 내가 얘기할게. 가만 계속 계신데 왜 해봐. 그래? 갈 때까지 가봐. 저처럼 안 빠져. 진짜 표백제를 써봐도 안 빠져. 안 빠지더라 이거야.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뼛속까지. 예. 네. 그 얘기를 그럼 저희가 중간에 일단 좀 다 건너뛰고 검찰 개혁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개혁은 이 절실한 시대적 과제이고 예. 이제는 뭐 별 이견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절차만 밟아서 이제 완성되는구나 싶었는데 말이지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과의 이견이 표출되는 모양새입니다. 예. 그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검찰개혁에 대한 발언 그리고 국정기획위원회의 검찰개혁안 네. 그리고 민주당의 검찰개혁안 이 세 가지는 똑같아요. 거의 사실상. 그 예상 그림 하나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바로 요렇게 하나로 모아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찰청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를 해서 수사권을 갖는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밑에다가 두고 네. 그리고 기소권을 갖는 공소청은 법무부 밑에다가 두고 수사권을 조정하는 국가수사위원회는 총리실 밑에 둔다. 요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 국정기획위원회 민주당 예. 공통대는 아닙니다. 요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매우 좋게 얘기해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 부분 떼가지고 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사진 띄워주시겠습니까? 저 중수청을 행안부 밑에다가 두는 건에 대해서 예. 어떤 이견이 있냐? 요렇게 계속 좀 띄워. 예, 행안부 밑에다가 중수청을 두면은
행안부 밑에 수사기관이 다 집중되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비대해진다. 예.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성호 장관의 여기에 대한 입장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그 1차 수사기관이 중수청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중수청뿐만 아니라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행안부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1차 수사기관들의 어떤 권한들이 집중돼 갖고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이런 점도 고려돼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행안부 밑에다 두면 이거 너무 비대해진다. 일리가 있는지 궁금하네. 자, 요거 좀 자유롭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침 또 검찰주의자도 나오고 계시고 하니까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 아니 같아요. 근데 정성호 장관이 검사 출신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 검사는 한 번도 하루도 한 예, 적이 아니에요. 없는 분이에요. 근데 네. 저렇게 말씀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정성호 장관의 저 의견에 동의해요. 물론 아니 내가 얘기하지. 야,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테이블 타일 갖고 와. 다양한 의견이 있다. 내가 다양한 얘기했죠. 의견이 그 존재하는 안지나서나 별 차이도 없는데 자꾸 쓰지 말라고. 아하. 아니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의 얘기가 논리적으로 일리가 있죠. 모든 수사 개시권을 갖고 있는 수사기관을 다 행안부 밑으로 모을 거냐. 아 그리고 만약에 이제 중수청 모델이 만들어지면 그게 미국의 이제 FBI 비슷한 수사기관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미국 FBI가 어디 소속이냐면 법무부. 미국 법무부 소속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리가 있지. 일리가 있다. 자, 일리가 있다는 건 박살 좀 내주세요. 그 제가 안 그래도 정성호 장관님이 저렇게 국회에 나와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우려하시기도 하고 진위가 뭔지 이렇게 궁금해하시기도 하셔서 어제 법사위에서 그 박지원 그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으니까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의 개인 의견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그 너무 크게 반응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성호 일단은- 장관은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본인이 아마 그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개인 의견으로 낮추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공식적으로 법무부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조금 좀 다듬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또 어제 많이 확인해 봤어요. 민주당하고 제가 민주당 내부 사정을 잘 모르지만 네. 그렇게 걱정하실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민주당 아마 굳건하게 저 그 아마 이 당론으로 법안을 만들어서 가실 거라고 생각하고 조국혁신당도 같이 할 거고요. 다만 그 1차 수사 기간이 행안부에 너무 집중되어서 문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네. 일단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검사가 가지고 있었던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 청구권, 수사 종결권, 공소 취소권, 검찰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권한이 너무나 하나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것은 분산하자는 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그 수사권을 그러면은 수사청에 두겠다는 건데, 그러면 그 수사권 자체는 사실상 수사 기소가 붙어 있는 그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보다는 수사권 자체는 사실은 조금 더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행안부에 두는 이유는 수사와 기소라는 원칙적인 그 검찰개혁 입법의 취지를 그렇죠. 최대한 살리려면 조직이 네. 달라야 된다. 네. 지금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으르렁거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조직이 달라서 그래요. 뭐 그렇죠. 서로 네. 권한이 다르고. 너무 그래서 당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조직이 다르면은 이게 견제와 균형이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고 네. 그래서 1차 수사기관이 행안부에 모두 있다 하더라도 그 수사기관은 행안부 장관이 지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예요. 경찰청, 그다음에 국수본, 그다음에 중수청. 이것이 각자 돌아가는 것이고 각자 이 기관들은 공소청 검사의 영장 통제를 받아요. 네. 국수본이 혼자서 영장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지난번 내란 때 국수본이 얼마나 김성훈 뭐 영장했는데 네. 검사가 몇 번 네네. 투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영장을 할 수 없으면은 그 수사권이 비대하고 뭐 남용되고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영장에 대해서 압수, 체포, 통신, 구속 이 모든 영장을 공소청의 검사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1차 수사
수사기관이 행안부에 있다 하더라도 그 수사기관 자체가 권한이 비대하거나 남용되거나 위험하다는 그 주장 자체는 네. 그것은 매우 잘못된 주장이고 그래서 그러면 위험하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가지고 와. 저희 조국혁 신당안이 법무부 안이에요. 저희가 법무부 안에 했던 이유는 법무부 탈검찰화, 탈정치화가 된 이후에 법무부에 두는 거 FBI 모델이죠. 근데 지금 법무부 어떻습니까? 지금 법무부에 공소청, 수사청 모두 두면 그러면 친윤 검찰, 이전의 검찰주의자들이 공소청과 수사청을 모두 장악해서 네. 공소청, 수사청이 같이 한 몸으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빼자는 거예요. 네. 빼서 각자 돌아가게 하고 예. 그 중수청은 사실은 전체 형사 사건의 한 1%가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1% 정도를 중수청이 하는 거예요. 아, 1%. 그걸 빼는 거기 때문에 검사가 지금 하고 있는 1% 정도의 수사를 직접 수사를 중수청이 하게 한다. 네. 그거를 행안부에 두자는 거여서 알겠습니다. 정성호 장관의 저 주장은 검사 그냥 일개 검사들이 그냥 하는 얘기 그냥 조금 하시는 거다. 개인 의견으로 네, 너무 알겠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네. 없다. 예. 아니 어느 고위공직자는 개인 아닌 법인인 경우가 그러니까 있어요. 저는 그거는 다 조금 개인이지. 네.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정성호 네. 장관이 말씀에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게 좀 있죠. 이제 일단은 검사 출신도 아닌데 검사들의 논리를 지금 대변하시는 꼴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이죠. 검사들 입장에 제일 좋은 얘기죠. 저게. 예. 근데 정성호 장관의 참모들이 다 검사라는 거야. 그래서 검사가 아니지만 검사의 출신이 아니지만 검사의 논리에 지금 둘러싸여 있다.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으시지. 근데 그건 사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법무부 장관이라는 게 거기 그럼 가서 있으면. 뭐, 예전에 제가 한 말씀 안 드렸나요? 그냥 입안에 혀처럼 굴고 간이라도 빼다 바친다니까. 아. 거기 가서 딱 앉는 순간 아. 감동을 해버린다니까 그냥 그 앉아가지고. 말씀하셨어. 예. 이제 또 그런 경계해야 거를 된다고. 하나 걱정하는 게 있고 네. 두 번째는 내가 말씀하신 거에 음. 약간 저기 팩트가 다른 게 그러니까 중수청, 경찰, 국수본 세 개가 있으면 너무 많은 수사기관이 집중돼 있고 인적 교류 때문에 네, 문제가 그렇죠. 될 수 있다. 네. 일단 인적 교류는 안 되죠. 안 됩니다. 네. 네. 그럼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행안부 밑에 소방청하고 경찰청이 있다고 둘이 왔다 갔다 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아. 이거 도덕 안 되는 얘기죠. 아, 그다음에 별개다. 세 개가 있느냐? 수사를 하는 거는 중수청하고 국수본이라고만 봐야 돼요. 네. 주체는. 네. 근데 국수본이 경찰 안에 있는 서에 있는 수사권이나 이런 것들을 지휘해서 수사경찰하고 치안경찰을 행정경찰을 분리하는 게 국수본을 만든 이유야. 그러면 이거를 경찰을 두 개로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수사하는 건 국수본하고 그렇지, 맞네. 국수본하고 중수청이야. 아, 국수본과 그러니까 이게 중수청. 하나를 더해서 세 개를 말씀하시게 한 거나 인적 교류가 될 것 같다. 이거는 옆에서 이러는 애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네. 그래서 인사할 적에 처음부터 차관을 왜 저런 걸 시키냐. 검찰국장에 그런 게 가면 어떡하냐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고. 네, 알겠습니다. 뭐 반론을 제기하자면 반론. 일단 정성호 장관이 다 검사 출신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그렇다. 아니 정성호 장관 정책 보좌관은 조상호 변호사예요. 대통령실에 근무하다가 얼마 전에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갔잖아요. 네. 저도 옛날에 그 자리에 있어봐서 아는데 장관 정책보좌관을 제가 했거든요. 네. 누구보다도 장관의 최측근이에요. 어느 법무부 실국장보다 더 스스럼 없이 장관실에 막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장관 정책보좌관이고 네. 그리고 국수본하고 경찰관의 아니 인력 교류가 없어요? 중수청하고 중수청과 아니 그러니까 중수청은 아직 생기지도 않은 조직이고 그러니까 거기는 없다 앞으로 없다 손치더라도 경찰 일선 경찰서에 근무하던 뭐 수사과장이 됐던 형사과장이 됐던 뭐 그러다가 서장하고 하는 건데 총경 승진하고 하는 건데 경찰하고 저 국가수사본부하고 인적 교류가 없어요? 어떻게 없어? 현재 그렇지. 원래 국수본 만들 때 인적 교류 못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자치경찰도 마찬가지고. 국수본에 근무하다가 그 국수본에도 여러 계급의 경찰이 아니 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국수본하고 경찰하고 인적 교류 해가지고 뭐 문제가 있어요? 아니 없다고 아니, 말씀하시니까 아니 하는 인적 거예요. 제가 교류도 말씀드리는 장기적으로 거는- 못할 거라니까. 안 한다니까. 아니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지. 아니 인적 교류가 없다는 것은 지금 정성호 요거 좋은 거야. 장관께서 요런 거나 좋아. 요런 거. 수사청하고 중대범죄수사청하고 네. 국수본 경찰이 인적 교류를 하게 되면 1차 수사기관이 서로 섞인다. 비대해진다, 권한이 비대해진다 이 문제 알겠습니다. 의식이 저희 잘못됐다는 갈 길이 거예요. 자 이렇게 그 다양한 의견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서 경쟁해야 돼. 아, 그렇습니다. 경쟁해서 이기면 될 거 아니야. 예. 네, 경쟁하는 거 좋다고 봅니다. 예. 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또 하나 국가수사위원회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 이 반론 잘 준비해 주시고요. 수사를 조정하는 역할. 그러니까 뭐 이 수사는 뭐 중수청이 하네, 네네. 이거는 뭐 국가수사본부가 하네, 뭐 이런 이제 수사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할 게 바로 국가수사위원회인데 네. 이 국가수사위원회가 생기면은 여기서 할 일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예. 근데 이렇게 할 일이 많아지는데 이게 또 총리실 밑에 들어간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야. 너무 많아서. 예. 관련한 정성호 장관의 입장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독립된 행정위원회 성격을 갖고 있는 국가수사위원회가 전체 국정의 기획 조정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둬갖고 4개의 그 수사기관에 대한 권한이라든가 관할의 조정을 갖다가 맡는다고 하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그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를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제가 최근 통계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4만 건 이상이 됩니다.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이 사건 4만 건 이상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고려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국가수사위원회에 대한 문제점. 예. 그 이따가 그 검사의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다룰 테니까 그 얘기는 빼고 여기에 대해서만 서로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동안은 수사와 관련한 관할권의 문제는 거의 없었어요. 이게 거의 본격적으로 불거진 게 이번에 내란 수사하면서 불거진 거지. 그 전에는 관할권의 문제는 거의 제기지 않았어요. 검찰이 독점하니까. 아니 그래서 일단 우리는 그 왜냐면 연방제 국가가 아니라서 네. 뭐 전국 단일의 경찰 조직, 전국 단일의 검찰 조직이 있는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관할 문제가 거의 제기될 일이 없었는데 미국은요 어떤 사건이 딱 벌어졌을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관할권의 문제입니다. 네. 거기는 대단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지역의 보안관도 있죠. 그리고 주 단위의 경찰이 있고 또 그리고 연방 단위의 FBI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딱 벌어졌을 때 이거의 가장 우선적인 관할권이 어느 수사기관에 있는지부터 따져야 돼. 그 누가 조정해요? 그거는 사실은 센 놈이 우선권을 약간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FBI가 자기네들의 관할권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가져가면 거의 밑에 보안관 단위나 뭐 주 경찰은 뺏기는 수순으로 가는 것 같던데 하여튼 복잡해요. 네. 근데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관할권의 문제가 이제 생길 수밖에 없어. 수사기관이 이렇게 복잡해지면서 그거가 하나 문제고 정성호 장관께서 이제 정확한 통계는 말씀 못 하셨는데 경찰 수사에 대해서 이의 신청한 건 경찰의 그러니까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한 게 지금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6월 말 기준으로 반년치가 2만 5천 건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로 보면 올해 5만 건이 넘을 텐데 네. 이 5만 건이 넘는 이의 신청에 대해서 그 총리실 산하의 국가수사위원회에서 이걸 다룬다? 그러려면 5만 건을 다루려면 적어도 과부하가 걸릴 것이다. 어마어마한 인원이 예. 필요할 거예요. 네네. 이게 이제 현재하고 미래를 섞어버리면은 제도 개선을 얘기하는 거에서 자꾸 이렇게 논지가 흐려지게 되는데 그런 게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관행이나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현재 잘못된 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미래를 재단할 수는 없는 거거든. 이제 국가수사위원회 발상이 왜 나왔냐면 저는 이제 저게 과연 저렇게 합의제 기구로 돼서 효율적일까 이거는 기본적인 좀 의문은 있어요. 근데 저게 저 얘기가 왜 나왔냐면 그간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네. 항상 뭐 시끄럽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럼 막판에 그 조정 역할을 하는 게 총리실이었어요. 항상 이명박 때도 그랬고 박근혜 때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결국은 상급 기관에서 이거를 조정을 해주지 않으면 끝까지 대가리 들이받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총리실에 조정 기구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수사기관 간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기존에는 뭐냐면 수사 준칙에 의해서 수사기관 간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일을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수사기관 간 협의회를
요청을 하자고 그러면 안 해. 특히 검찰이 안 해. 응하지를 않아요. 예. 그리고 지네 맘대로 해. 그러니까 그거를 이런 식으로 이 동등한 위치에 있는 데다가 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총리실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통제를 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의 신청 그다음에 이제 사건 지연 문제 이게 또 얼마 전에 대검이 또 보도 자료를 내고 제가 이제 플레이한다고 얘기했던 부분이죠. 그게 그 전부터 이제 그 국힘의 또 주요 논리기도 하고 실제 경찰이 수사력이 떨어지는 건 맞아요. 예. 그거는 왜냐하면 경험 부족도 있지만 권한의 부족에서 오는 것도 있다고. 검찰처럼 막 무소불위로 아무거나 지네 관할이 되든 안 되든 막 마구잡이로 하는 거하고는 다르지 지금.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이의 신청으로 인해서 이의 신청? 이거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원래 2021년 이전 구조 경찰이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도 모든 사건은 반드시 검찰로 송치해야 했고 검찰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함. 현재 2021년 1월 이후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판단되면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 가능. 다만 이에 대한 견제 장치로 고소인 고발인은 이의 신청 가능. 검찰은 기록을 검토해 필요시 재수사 요구 가능.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사건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경찰만의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거든. 아니에요. 그거는 검찰의 문제도 심각하게 있는 거예요. 지금의 현행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에 의하더라도 협력을 해가지고 네. 중간중간에 그런 이의 신청이 없도록 하게 설계를 해놨어. 근데 이게 검사 정권을 거치면서 지들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그건 안 하고 그냥 경찰한테 던져버리기만 하는 거야 계속. 그리고 경찰은 이게 능력도 부족한 데다 과부하가 걸리니까 자꾸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늘어나고 지연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지 말자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만드는 제도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얘들의 유기적 협력 관계를 더 잘 정교하게 만들 것인가, 그 일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제도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국수위법 관련해서는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그 비판 지점들이 있는데 전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국수위법의 취지는 뭐냐 하면 지금 최강욱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수사권이 난립하는 경우에 그것을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는 법이거든요. 조정하겠다, 통제하겠다는 것이 깔려 있는데 그 비판하는 쪽에서는 전부 다 가지고 수사권을 독점해서 국수위가 뭐 어떻게 그 권한을 남용할 것인가 이런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합의제 기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너무 나간 주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나 지금 민주당 당론이 국수위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이 아직 안 났는지 됐어요. 모르겠는데 네. 그게 아니고 그 지금 그 논의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정성호 장관님께서 지금 그 저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은 뭐 하실 수 있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자, 진짜 뭐 짧게만 말씀드리면 진짜 중요한 게 남아서 검경 수사권 조정 때 총리실에서 역할을 하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총리실 산하의 국무조정실이 원래 그런 거 하라고 있는 데니까. 네. 그건 그렇습니다. 제도 개혁과 네. 관련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당연한데 이거는 그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인에 대해서 이 사건을 총리실 산하의 국가수사위원회에서 다룬다? 그러려면 적어도 몇천 명 이상 있어야 알겠습니다. 돼요. 네. 그 조직이. 자,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검찰 개혁의 핵심이 뭡니까? 검찰이 수사 못하게 하자는 거. 그렇죠. 이게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검사의 보안 수사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맞아요. 보안 수사라는 이름으로 다시금 검사들이 수사권을 갖고 싶어하는 이 욕망. 이게 결국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수도 없이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검찰의 보안 수사에 대한 입장이 요게 또 갈려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좀 생각이 달라 보이는데 예. 이따가 이제 발언을 듣겠습니다만 발언 중에 전권 송치라는 단어가 나와요. 전권 송치. 네. 근데 전권 송치는 뭐냐면 검찰에서 불송치를 한다고 경찰에서 예. 경찰에서 불송치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것. 요게 이제 정권 송치인가 봐요. 예. 그거를 좀 참고하고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수사기관이 한 사건을 넘겨받았을 때
불기소 사건, 불송치한 사건까지 같이 넘겨받을 것인지 아니면은 기소 의견으로 결정된 사건만 넘겨받을 것인지 이 문제 좀 결정이 돼야 될 것이고요. 전권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 지휘권을 갖다 줄 것인지 아니면은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보완 수사를 어느 정도 권한을 줄 것인지 뭐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돼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우선은 네, 이거 제일 중요해. 그 발언 중에서 장관님 좀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뭐라고 하지 말라며. 그러니까 공부가 좀 안 돼 있으세요. 예. 지금 저 그 수사주의하고 전권 송치 저 부분은 네. 그 2021년인가요? 그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인가요? 그 이미 끝났어요. 논쟁이 끝났다고요. 1차 수사권 조정에서요. 그러니까 끝나가지고 그때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모두 모여가지고 합의서까지 쓰고 지금 최강욱 의원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건 이미 다 끝난 사안이다 논쟁이. 그러니까 그 논의 자체가 끝나서 이미 법 체계가 들어와 있고 지금 안착돼 가고 있기 때문에 저거를 다시 왜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저게 공부가 안 돼 있으신 아니 것 그러면 같다. 그 정리가 됐다는 게 전권 송치, 다시 말해 그거는 폐지됐고, 경찰이 네. 불송치한 거를 그냥 검찰에 넘기는 건 안 없어졌어요.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사지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서로 협력하는 관계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저에게는 네네. 그 이미 다 끝난 사안인데 저 얘기를 왜 하시냐 하면은 보안 수사권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보안 수사권을 가져야 된다고 이제 주장하는 주장의 이유는 뭐냐 하면은 보안 수사를 검사가 막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는 사건에 대해서 그래 빨리 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 이 검사가 보안 수사를 못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 사건을 이제 보안 수사 요구를 통해서 경찰에 보내는데 경찰에서 지지부진 막 한참 느려지면 아까 이제 수사 지연의 문제가 있다. 그 주장 때문에 그럼 검사가 보안 수사 하게 해야 된다라는 주장인데 그것은 검사 수사 기소 분리에 완벽히 반하는 그렇긴 주장이기 때문에 네. 보안 수사 요구권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보안 수사 요구를 하는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챙길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를 개선하면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보안 저는. 수사는 검사가 못하지만 보안 경찰 수사, 너네 네. 이거 보안 수사해라고 네. 하는 요구권은 있는 겁니다. 요구권은 있습니다. 예. 요구권이 있고 네. 지금 형사소송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면 그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 지금은 나 몰라라 하거든요, 검사가. 근데 그 제도를 개선해서 검사가 그 사건을 챙길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빨리 수사할 수 있도록 검사가 네. 보안 수사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도적으로 충분히 이제 개선이 가능하다. 저런 문제 의식에 대해서는 수사 지연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래서 사건 번호를 예를 들면은 사건 번호를 보안 수사 요구를 하면 없어져요. 검사 사건 번호에 목록에. 네. 그런데 사건 번호를 빨간색 만들어 가지고 보안 수사 요구한 사건을 킥스에 사건 번호를 넣어 놓으면은 검사가 맨날 아침에 출근하면 떠요. 보안 수사 요구했는데 저 사건 그대로 있네. 경찰이 뭐 하고 있어.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법무부에서 지금 저거에 대해서 아마 저 제도 개선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네. 검사에게 보안 수사권을 남겨두면 보안 수사를 어디까지 할 거예요? 그러면 계속 무한대로 한동훈 그 시행령으로 검수 원복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거 뭐 같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한없이 보안 수사라는 이유로 네. 끝없이 하면 그러면은 수사 인력을 또 남겨놔야 돼요. 그렇지. 수사권을 이제 점점 공소청에 늘려가겠죠. 점점 그렇게 하는 건 이거는 수사 기소 분리에 받지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 입법을 하는 지금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보안 수사권은 완전하게 폐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자, 시간이 없어서 다시 얘기하지만 네. 현재 생기는 문제를 가지고 미래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현재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미래에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지금 제도 개선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도상으로요.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호 협력 원칙, 서로 간의 수사 단계에서부터 검사하고 사법경찰관, 그러니까 기소를 담당하는 사람과 수소를 담당하는 사람이 계속 협의해가면서 해라라는 게 현재도 있어. 현재도 있어. 안 하고 있었을 뿐이야. 검찰이 말을 안 듣고 안 하고 있었을 뿐이야. 그게 그 얘기가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 수사 과정에서도 이제 협력을 하게 되면 네. 굳이 보안 수사를 요구할 이유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계속 협력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수사하니까. 그다음에 보안 수사권은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면 기소해야 될 사건에서 기소해야 될 사건에 송치라는 단어가 연결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기소해 달라고 보내요. 근데 검사가 보니까 증거가 부족해. 그러니까 더 수사하세요. 이게 보안 수사예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비판하는 지점 어디에 있냐면 그럼 기소 안 하는 사건 어떻게 할 거냐? 경찰이 말아먹는 사건 어떻게 할 거냐?
그 수사를 부실하게 할 때 그냥 묻어버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부실하게 해야 될 사람은. 그래. 이게 걱정이잖아요. 왜냐면 경찰도 못 믿어요.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해서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고 끝내잖아요. 네. 그 끝내는 권한은 경찰에 있어. 근데 끝내고 땡이 아니라 이걸 송부해야 돼. 검찰에다가. 검찰에 송부. 그래서 검찰이 리뷰를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봐서 아니 이게 최욱이 지금 10억 받아먹었는데 왜 덮은 거야? 다시 하세요. 재수사 요구권이 있어요. 재수사 요구권이 네.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 협력해야 되고 기소하는 사건에서는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말아먹는 거는 재수사할 수 있고 그러면 경찰이 얘기 안 들을 수 있잖아요. 아니 네가 뭐라고 하든 나 안 할 거야. 안 이러면 하겠다.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그러면 검사가 저 사람 바꿔라. 그리고 원래 개긴 사람 징계해라. 이걸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또 있어요. 징계 요구권이 또 있어. 체임 및 징계 요구권 다 있네. 하는데 그게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다 있네. 그간에 한동훈이하고 윤석열 때문에 작동이 안 되고 있었을 뿐이야. 모든 걸 검찰 편의대로 그냥 우리 일 안 하고 던져버리고 나자빠져요. 아까 말한 것처럼 번호도 지워버린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다 바꿔야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검사의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는 우리 김용남 의원님도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러고 있나? 맞잖아. 아니 합리적이네. 맞잖아. 입장이 다르세요? 달라요 또? 그게 이제 이것도 다르면 어떡해? 그동안- 야 케이블 타이 갖고 와. 씨. 일단 이것도 다르면 어떡해? 그동안 문제가 됐던 건 사실 검찰이 초동 수사부터 시작한 거. 그러니까 인지수사. 일종의 인지수사, 네. 특수부 수사가 기획 수사지. 문제가 많이 됐던 거예요. 기획 수사. 근데 그거를 수사 개시권, 그러니까 아예 이 세상에 없던 사건을 새로 만들어가는 수사는 앞으로 검찰이 못하게 하면 안 하자. 된다. 이거는 거의 컨센서스가 네. 형성되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못하는 거야. 네. 그러면 경찰이나 1차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서 보낸 거에 대해서 미진한 거를 좀 더 수사해서 기소하게 하는 기소할 수 있는 보안 수사권을 인정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가 지금 쟁점인데 그건 안 돼. 만약에 안 돼, 안 돼. 보안 수사권을 인정 안 한다. 안 해. 검찰은 아예 수사는 못 해. 못해. 그러면 사실은 수사지휘권은 부활시켜 주는 게 맞아요. 이게 그 끝난 말이 사건이라 편하지. 아니, 택덤소리. 끝났어요. 택덤소리. 아니 택덤소리 지금 아니라 이미 법으로 끝났다고요. 그것은. 협의 협력 관계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이제 수사 요구라는 용어는 쓰는데 검찰에서 이거 더 해야 된다고 해서 경찰에 내려가잖아요. 함흥차사야. 그래서 요새 고소고발 사건이 막 해 넘기는 사건이 그렇게 많아지고 2년 3년씩 걸리는 거예요. 이게 사건이 끝이 안 나요 지금. 사건 피해를 입은 사람 아니면 빨리 무혐의 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피의자로 지금 입건 상태가 오래돼서 피해 입는 사람 양쪽 다 너무 피해를 많이 입고 있어요. 형사 사건이 지금 끝이 안 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제가 해결을 해드릴게요. 해결이 가능해요. 그게 제도가 개선돼가지고 보완이 가능하거든요, 충분히.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당시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그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만들고 하면서 그 검찰에서 그러면 검찰의 보안사 요구하는 거는 이제 그 검찰 사건부에서 완전히 없애버려 이래가지고 그게 챙겨지지 못했던 거예요. 지네가 개기느라고 네. 제도를 그렇게 없애놓고 그렇게 없애버린 거예요. 근데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이거 한마디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 검찰의 직접 수사가 수사 개시만 한 게 아니에요. 경찰에서 올라온 사건 무한대로 확대한 거. 그러니까 형사부에서 그것도 특수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 그래서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만 없으면 과거의 그런 문제들 정치 검찰들의 행태가 없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단은 수사권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선진국의 OECD 선진국이 모두 수사기소부가 분리게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에 맞도록 두고 세상에 검사만이 수사권을 가져야 된다. 검사가 수사하는 것이 정의로워. 이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그거는 전제가 잘못됐어. 제가 지금 현재 국회에 전제가. 나와 있는 검사 출신 그 국회의원들 중에서 가장 최근까지 검사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검사하면서 경찰하고 매우 협력이 잘 됐습니다. 저는 계속 협력하면서 수사했단 말이에요. 영장을 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 가능한 구조예요. 그걸 안 하고 실질화시키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 맞도록 검찰개혁 입법이 정착이 제대로 입법이 알겠습니다.
마련이 돼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딱 두 가지만 얘기해. 우리 김용남 검사님이 지금 제일 걱정하는 거는 수사가 지지부진할까봐 경찰이 예. 맡겨두면 그걸 걱정하시는데 보안 수사 요구권도 주고 징계 요구권도 준다니까 이제 아니, 그만하시죠. 징계 요구는 한 번도 행사된 적이 없고 할게 이제 징계. 일단 그러면 만약에 윤석열 정권 같은 아주 잘못된 정권이 몇십 년 후라도 나올 수 또 있어. 나와서 네, 맞아요. 그러면 검찰을 이용하듯 경찰이나 아니면 중수청을 이용하면 어떡할 건데? 그 문제 해결해 드릴게요. 그 문제는 그리고 뭐냐면 한 가지만 더 이거 얘기해. 해결해 주고. 그걸 말씀을 전 드리는 세계 거예요.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나라 없다. 뭔 소리예요? 아니 잠깐만 하나. 맨하탄 남부검찰청 아니, 거기서 직접 수사를 검사님, 얼마나 많이 하나씩 하는데? 하나씩. 맨하탄 내는 이거 또 헷갈리니까. 그것도 하나씩. 제가 해결해 드릴 그러니까 텐데. 첫 번째부터. 네, 첫 번째. 일단은 그 윤석열이 나타나서 다 윤석열이 통제하면. 다시 나타나서 예를 들면은 뭐 중수청, 막 이 국수본 이런 데서 막 디립다 막 수사를 한단 말이죠. 다 통제해 버려. 자, 그 공소청 검사가 영장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사권 자체만 가지고는 그 영장 청구권, 기소권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수청장이 나쁜 마음을 먹고 국수본부장이 나쁜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괴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같이 붙어 있으니까 윤석열이 나온 거예요. 그러네. 그 문제는 해결이 되셨죠? 됐어. 아니야, 요건 인정. 자, 아니 됐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 아니 반박해 보세요. 그거 나누어져 있는데 국수본에서 영장을 하고 중수청에서 영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막 윤석열이 나와가지고 막 지가 쿠데타를 막 하는 거예요. 중수청장이. 공소청 검사가 공소청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러네. 법원도 통제해요. 영장으로 통제하면 영장을 하지 못하는 수사기관은 그 자체로 괴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붙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떨어뜨려 놓자는 거고요. 그리고 맨하탄 얘기하셨는데 지금 직접 수사와 관련해서는 선진국에서 직접 수사를 법안에 있어도 법에 규정되어 있어도 안 하는 게 전 선진국의 그것이 그 입법의 그러니까 그 수사의 수사기관의 취지입니다. 네. 그 운용 취지입니다. 네, 그리고 네. 맨하탄 검찰청에서 보셨어요? 맨하탄 검찰청에서 포토라인 세워가지고 막 사람 디립다 막 그 언론부에 피의사실 공표 계속 해가지고 사람을 악마화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나중에 무죄가 나더라도 아무도 책임 안 지는 미국의 맨하탄 검찰청의 그런 수사 보셨어요? 우리나라는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맞아, 가능했어. 특수검사들이 그걸 하지 어제까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맨하탄 검찰청에서 수사를 하는 건 미국의 검사들은 미국은 특사경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사기관이 전문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특사경을 이용해서 가장 전문적인 수사권을 가진 그 특사경들이 제대로 수사해서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맨하탄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더라도 이 밀실 사무실에 막 사람 불러가지고 포토라인 세워가지고 막 오라가라 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아니, 네. 그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네. 맨하탄 남부검찰청은 실제로 우리식으로 따지면 특수 수사를 엄청 많이 합니다. 주요 범죄를 직접 많이 다뤄요. 그리고 거기서 제일 많이 하는 게 금융 범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아예 초동 수사하고 기소하고 공소유지까지 다 해요. 네. 거기서. 네,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뭐 다 이제 생각이 같아졌으니까 검찰 개혁은 빠르게 좀 추진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또 김용남 검사님마저도 예. 검사의 보안 수사권은 주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마지막에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확실히 확인했네요. 오늘 예. 원래 토론이라는 게 예. 이게 결론이 안 나요 보통은. 예. 근데 오늘은 결론까지 우리가 도출해냈습니다. 의견이 이렇게 맞을 수가 네. 있나요? 당신이 예. 냈잖아 결론을. 아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너무 막 공격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요.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이런 논점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아니 지금 이거 단계에서. 워낙 중요한 문제라서. 아니 근데 나는 요거는 우리 최강욱 의원님하고 생각이 좀 달라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번에 이게 수면 위로 올라와갖고 이번에 우리가 함께 논의하는 게 아닙니다. 20년이 넘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야.
옛날부터 다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다 근데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와서 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저는 많이 실망스럽죠. 아니 그러니까 예. 그걸 저 칭찬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칭찬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법무부장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여기서도 얘기가 되고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의도에서 이런 말이 나왔는지를 말씀드릴 수 알겠습니다. 있잖아요. 네. 그 정도로 정성호 장관님이 뭐 사람이 나빠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생각이 모두가 이렇게 같아지는 대한민국 최초의 토론을 함께 해보았고요. 예. 우리 얼음공주님은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참 큰일 난 게 오늘